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들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아마 지금부터 저녁이 기다려지게 되실걸요. 자, 성공 투자를 위한 그 첫 번째 스텝, 상한가 스쿨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클래스메이트 황윤기입니다. 네, 2024년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을 책임질 상한가 스쿨의 그 두 번째 수업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네, 저녁 7시마다 세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의 투자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시간이죠. 오늘부터는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요, 이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 QR코드 찍으셔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증시의 가장 큰 꽃, 이 테마주 수업을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은요, 또 어떤 수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수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분 좋게 듣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급등입니다. 이 숨어있는 급등주를 귀신같이 찾아내는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처음 뵈시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 향해서 인사 한 말씀 그리고 각오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엽 전문가라고 하고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시장이 돌아왔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제가 또 첫 출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좀 좋은 떨림이 지금 가슴에 좀 돌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긴장감이 돌지만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고 또 마음에 드시고 또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으로 월요일, 수요일 7시 시간에 계속해서 또 좋은 정보들과 그다음에 종목들, 그다음에 좋은 강의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첫 방송이죠. 토마토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 만큼 기가 막힌 선물을 또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대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개는 제가 잠시 강의 시작할 때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셔서 저랑 같이 즐겁게 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기가 막힌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뭔지 네.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께서는요, 여유롭지만 그 안에 굉장히 강단 있는 투자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은요, 주 2회 월요일과 수요일 찾아뵙는다는 점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도 수업전에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네. 좀 아쉬웠죠? 이 상승력을 다소 반납했던 하루였는데요. 네. 이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좀 휘청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글쎄요, 오늘 사실 개장하기 전에 미증시 흐름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느낌들은 이미 개장 전부터 알고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지수도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렇게 커져버린 변동성이 굉장히 좀 야속한 그런 느낌들이 좀 드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만에 시장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이라던가 아니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밀렸었고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론, TSMC 이런 종목들이 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빠진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크게 부각된 이슈들은 없었고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 특히나 이제 기술주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좀 과열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증시를 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과열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조정이라던가 쉬어가는 구간들 거기서 떨어지는 이제 매도의 강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과열된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께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지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시장을 말고 2024년 아니면 이제 1월 달에 다가올 나머지 시장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수가 밀려서 지금 과열되어 있지 않은 종목들이 같이 좀 주춤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항상 종목을 매수할 때는 올라가는 양봉이라든가 상승 중에 매수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서 내가 점 찍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깊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과 같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저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24년 시장을 좀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컨센서스에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미증시는 랠리가 시작이 됐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정책 변화라던가 거기에서 나오는 매도 폭탄을 좀 피하려는 우려감들, 그 다음에 이제 폐장일 전에 뭐 배당락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가 있어서 연말에 미증시만큼은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변수들이 제거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충분히 우리 증시는 나머지 좀 추가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을 1월에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하는 중소형주들의 연초 효과라던가 아니면 이제 멀리 보는 2024년도 시장에서 뭐 지정한 리스크가 앞으로 좀 해소가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경기 침체는 2023년도 증시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회의 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분위기가 이유 없이 이렇게 좀 변동폭을 위아래로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선을 조금만 좀 돌려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조정을 이끌었었던 반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먹거리는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물반 고기반 장세가 충분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2024년도에는 위축됐었던 그런 투자 심리들을 조금 더 끌어올리셔서 2023년도 혹은 그 전년도에 수익을 못 내셨다라고 하면은 이번 2024년도에는 꼭 만회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어떤 섹터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서 2024년도 좋은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 과열된 종목들은 조정은 당연히 나왔으나 감수 대상이라고 하셨고요. 오늘 조정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또 하락장이지만 기회의 장이었던 우리 시장 안에서 특징주들 어느 것들 좀 꼽아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그냥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이제 뭐 위아래 변동성 측면에서 특징주를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사실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토마토 TV에는 처음 이제 인사를 드리지만 제가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오늘 저출산 정책주들이 화려한 좀 출발에 대한 신호탄을 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가방 컴퍼니는 충분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 뒤에 따라갈 만한 정책주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던가 꿈비라던가 이런 이제 동종 섹터, 동종 테마의 종목들도 이제 충분한 또 기회를 남겨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사진이 걸린 뉴스가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됐습니다. 오늘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좀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를 좀 달리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척하려고 특히나 이제 서울 오세훈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기존부터 이제 발표를 했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관련된 테마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심각화된 상황 안에서 정부의 뭐 이제 정책 발표라던가 아니면 구체적인 뭐 이제 총선 시즌이 또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뭐 아니면 이제 그 지금 정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후보자들이 정책으로서 그다음에 공약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아가방 컴퍼니는 상한가를 갔지만 앞으로 이제 오늘 문제 지적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정책 방향성 지원책들 이런 것들을 좀 새로 발표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추가적인 정책주로서의 좀 추가 방향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트를 보면서 종목들을 좀 몇 개를 보도록 할게요. 오늘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따라가는 종목으로는 제로투세븐이라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그
제로투세븐보다는 꿈비라는 종목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근데 오늘 아가방 컴퍼니가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뭐 꿈비 같은 경우도 영향력이 아직은 좀 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이라던가 월봉 차트를 보면은 과열되어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충분히 또 매수 수급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종목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지만 뭐 다시 한번 음봉 조정의 기회를 준다라던가 아니면 따라갈 수 있는 꿈비 이런 종목들은 재차 후속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매매 전략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 제가 좀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아직은 부각이 좀 많이 덜 됐는데 좀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동종 테마의 좀 새로운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제 비스토스라는 종목도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거래량이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신생아라던가 아니면 태아랑 관련된 의료기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테마주로 최근 들어서 편입이 됐고 약간 좀 뭐 아가방 컴퍼니처럼 선행주자는 아니지만 그 저출산 정책주들이 흥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후속주자로서 변동성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바닥을 다지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종 섹터, 동종 테마와 같은 의미로 유엔젤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아 스마트 러닝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제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바닥에서 위쪽을 툭툭 찌르면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저출산 테마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자주 언급을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책 수혜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모르셨다라고 하면은 종목들 정리하시면서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요.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저출산 정책주 중에서 육아 관련 대표주 아가방 컴퍼니 짚어주셨습니다. 네, 좋은데요.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 섹터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대표적으로 어디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를 뭐 관심 있게 많이 보실 거고 네.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증시가 너무 좋았고요.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들, 주식 관련된 이제 뉴스 기사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만 전자를 앞둔 삼성전자.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어제 미증시 흐름이 좀 꺾이면서 이제 좀 하루 만에 좀 분위기를 전환을 시켜버렸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안에서 뭐 AI 열풍이 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 기업들이 가진 펀더멘털 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좀 뭐 적정 주가 계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그 선을 넘어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산된 폭을 더 넘어가는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과열이냐 아니면 이제 뭐 과열된 거품이냐 아니면 이제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좀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하루 만에 급락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이 흔들렸던 게 오늘 하루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월 달에도 이런 그림들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바로 반등하면서 다시 재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차익 물량들이 고점에서 자주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법 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뭐 삼성전자는 조정이 나왔고 수급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을 보아왔었을 때 우리가 좀 경계 심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누구나 말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주가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뻔한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트레이드 관점에서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내 포트에 편입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매수의 적기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라던가 제약 아니면 자동차 종목들, 부품주들 이쪽 안에서의 돌아가는 순환매들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고점 아니면 이제 지금 흥행을 많이 했었던 그런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분들께는 다른 좋은 종목들도 있으니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시야를 좀 넓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주 중에 대장주죠. 삼성전자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연속 상승해 주다가 오늘은 3.27% 상승했던
하락했던 삼성전자였는데 이 경계 심리로 대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래도 하락장 안에서 선방한 섹터가 또 있잖아요. 네.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 안에서도 또 특징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로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많은 얘기들을 했죠. 뭐 시장 얘기도 하고 제가 특징주 얘기들도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집중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특징주로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기술주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아니면 좀 굵직한 그런 수급들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봤을 때는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요즘 상당히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특징주가 되고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외국이나 기관계 매수세가 지금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이 잘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옵니다. 뭐 합병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됐었고 이제 주가가 잘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얘기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함과 동시에 좀 불필요한 사업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매각하고 하면서 뭐 선택과 집중을 뭐 하고 있다. 뭐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만큼 분위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컨센서스에서 아니면 리포트들 보면은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대표 이제 제약주들에 대한 분위기들을 굉장히 좀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우리가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업종이 몇 개가 없죠. 첫 번째는 일단은 아까 말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흥행을 했었던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HLB가 넘어가긴 했지만 코스닥의 대장이었었던 제약 sek터, 그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랑 기아차를 포함한 완성차 이렇게가 이제 대장이고 우리 증시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한 이렇게 네 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전지는 사실 2024년도 시장 전망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는 펀더멘털을 넘어선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더 끌어올리기에는 좀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의 증시 변화라던가 지금 이제 금리 정책의 변화라던가 이런 좋은 점들을 봤었을 때 저는 2024년도 우리나라 증시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견인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섹터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내용 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제약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 제약주의 매력을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같이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을 좀 해주시고 제가 어떤 종목과 그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제약주를 꼭 담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합병 이튿날에 맞는 셀트리온까지 특징들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수업 안에 또 제약주에 대한 이 특징들 많이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전문가님이 수업 준비를 하실 동안 저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록 검색창에 저희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저희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이 보이시죠?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은요. 이렇게 빨간색 버튼 깜빡깜빡하고 있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십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방송 참여 가능하시고요.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방송이니까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내려오시면은요, 이렇게 노란톡 입장하기 버튼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들이 또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수업 준비 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김재혁 전문가님의 첫 번째 수업 또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밑줄 짝짝, 대치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을 좀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 채널에는 처음 나오다 보니까 좀 기분 좋은 떨림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로 좀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책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수학 공부를 하려면은 수학의 정석이 좀 유일한 저희 교과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제가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좀 기본서가 될 수 있는 급등의 정석이라는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투자자분들께 또 선물로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써서 지금 뭐 화면에 다 나갈 수는 없겠지만은 열심히 또 준비를 했고 여기에 이제 기초 강의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 책과 서적을 시리즈별로 쭉쭉쭉쭉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책 안에는 이제 QR코드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그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제가 이 기본서에 맞춰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동영상 강의들을 같이 이제 첨부를 해놨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오늘은 딱 기초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주식 도서를 보면서 너무 좀 암기식으로 막 책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하거나 좀 재미있게 볼 만한 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과 저의 기법과 원리들 이런 것들을 잘 담아놨으니까 많이들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책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가서 전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PDF 파일로 이제 좀 압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제가 후반전을 또 시작을 하고 이제 뭐 나머지 추가 공부를 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입장하신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재밌는 책이고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권장을 많이 드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이 앞으로 토마토 방송을 통해서 급등주를 선취할 수 있는 저의 좋은 스킬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릴 텐데 우리가 실전 강의라던가 기법 강의를 듣기 전에는 기초가 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그 기초들을 먼저 담아놓은 그런 내용들이니까 많이들 따라오시고 공부하시고 많이들 받으셔서 저랑 같이 초보에서 중수의 길로 그다음에 그 이상의 길로 가는 그런 지름길을 좀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앵커님이 어떻게 받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자,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스포를 좀 해드렸었죠. 저는 오늘 제약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약주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제약주가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24년도를 좀 멀리 보고 굉장한 수익률을 노리는 제약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종목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 좀 돌려주세요.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썼냐면은 10년 만에 돌아온 제약주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제약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기도 하죠. 왜냐면은 제약주를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제약주가 이제 악몽이 되셨던 분들도 누군가에는 뭐 악몽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이 제약주가 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제약 섹터와 제약 종목들 자체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위로 탄력을 받으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힘도 강한 반면에 타이밍을 잘못 잡는다라고 하면은 소외되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오래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그 다음에 재작년의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는 증시의 흐름도 좋지가 않았고, 제약주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측면들이 제약주들을 뭐 아래쪽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레전드로 남았었던, 그 다음에 이제 전설이 됐었던 그런 제약주들처럼 이렇게 10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이런 제약주들을 노릴 만한 기회의 장이 이제는 좀 찾아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를 한번 돌아가서 그때 어떤 종목들이 흥행을 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시즌은 코로나가 나오고 몇 달 사이에 8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잡주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즌에 2000%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대략 200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주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코로나 이전 시장으로 가서 제약주가 흥행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유행했지? 과거에는 이제 항암제 종목들도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표적 항암제냐 아니면 면역 항암제냐 뭐 이중항체냐 뭐 이렇게 이제 내용들에 따라서 제약주들이 흥행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동성제약이라는 종목도 바닥에서 몇 개월 만에 10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제약주 중에 시가총액 가장 탑 종목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지금 뭐 몇 년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장 이후에 고점까지는 600%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600%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장 초기 대비해서 현재까지는 대략 500%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 제약주를 우리가 잘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꿈에 그리는 100%, 200% 이상의 상승률, 그 다음에 멀게는 1000% 이상의 상승률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물론 오늘 제가 1000%짜리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생각을 했었을 때 2024년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100% 이상의 수익률은 제약주에서 충분히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왜 그런 기회장이냐는 얘기를 좀 하냐면은 분위기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대장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의 대장 종목들이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항상 한 섹터라던가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흥행하는 섹터, 흥행하는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들이 먼저 반응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대장주의 분위기가 잡히면은 그 섹터와 그 테마에 투자 심리들이 굉장히 이제 붙기 시작하고 매수세가 붙기 시작되면서 결국엔 과열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후속 랠리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대형주들 위주로 흔히 말하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 위주로 굉장히 좀 좋은 액션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제시드렸었던 셀트리온, 그 종목의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개별적으로 그룹 합병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르면서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관련된 뭐 합병 이슈는 과거에도 있었고 그 외에 뭐 개별적으로 좋은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뭐 작년에도 있었고 뭐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에도 나오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시장의 분위기와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그 흐름에 계속해서 좀 팔로잉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현재까지는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 종목인 HLB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는 다른 이슈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 개선이라던가 재고 이런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맞지만 거기보다 더 과한 반응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부터 현재까지는 6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대장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의 흐름도 봐야 되는데 사실 셀트리온이라던가 HLB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를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각이 된 별다른 이슈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겹게 바닥을 횡보하고 있었던 흐름이 최근에는 양봉이 길이가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상승세에 탄력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이슈는 없는데 이제 제약주들의 업황과 분위기, 시장의 기대감들이 붙기 시작하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순환 랠리, 상승의 순환 랠리에 동참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좀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뭐야 셀트리온은 지금 40%가 단기간 안에 올라갔다며 2달 만에 올라갔다며 HLB도 많이 올라갔다며 그러면 제약주가 과열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일봉을 보지 말고 큰 그림으로 보면서 이 의약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약업종의 월봉 차트를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품 업종의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이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었고,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었던 시기에는 좀 아쉬운 조정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바닥에서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었던 이 추세가 이제는 돌파봉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하방에서 상방으로 이제 막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과거에 지금이랑 비슷한 구간, 이평선이라던가 추세를 바꾸는 초기 부분이 과거에 이제 2019년에서 2020년도를 넘어가는 요 시기랑 이제 비슷한 차트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승 랠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같은 기준선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랠리가 좀 시작이 됐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좀 가볍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업종의 월봉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확실하게 월봉 차트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바닥, 그 다음에 첫 번째 바닥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두 번째 바닥, 흔히 말하는 쌍바닥 패턴을 잡아주고 위쪽으로 돌파하는 시도들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대장주들은 지금 뭐 단기간 안에 며칠 만에 상승률이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한다 하더라도 제약주 전반적인 업종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섹터의 전반적인 위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과연 이 업종과 섹터가 과열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막 바닥을 돌파하는 시점들이 여러 차트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 신호탄을 좀 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 셀트리온을 우리가 일봉 차트 말고 월봉 차트로 한번 노려볼게요. 왜냐면 우리는 뭐 그냥 5% 10% 달랑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를 좀 멀리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주로 100% 먹기 도전, 100% 이상의 수익률을 도전 이렇게 해서 이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월봉 차트로 좀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020년도, 2021년도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즌 이후에 좀 거품이 낄 수 있는 시기에는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한 2년 동안 굉장히 소외가 됐었죠. 최근에 이제 돌파봉이 하나 나와주면서 월봉의 분위기도 바꿔주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지금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과의 거리 아니면 전고점 위치와의 이런 이격과 거리 이런 느낌들을 봤었을 때 과연 셀트리온이 과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들어오는 수급 차트에서도 바로 그림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추세가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아직까지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셀트리온의 이제 수급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좀 잘 올라갔죠. 테마주처럼 잘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슈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률이 나왔는데 과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강도 있게 매수했느냐를 이제 보니까 개인들은 죄다 팔렸어요. 이게 뭐 개인들이 팔았다기보다는 이제 물량을 계속 좀 내어주고 빼앗긴 경우가 되겠죠. 워낙 과거에는 흐름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래 올라왔을 때 이제는 좀 회피하고 도망가고 빠져나올 기회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물량들이 매도 물량들로 그렇게 이제 출회가 됐겠죠. 반면에 기관계 쪽에서는 연기금의 연속적인 순매수 수급들이 계속해서 붙어지면서 외국인이랑 중간중간 쌍끌이 매수를 끌어주고 묵직하고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업종들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 종목들의 이런 비슷한 수급들이 지금은 묵직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급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엄청 샀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사고 올라가고 있는 그 랠리 안에서도 뭐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쇼커버링 얘기도 나오고 막 어마어마하게 개인의 동학개미처럼 굉장히 좀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긴 했는데 많이 과열이 된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더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실질적인 묵직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은 어떤 업종을 매수했냐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을 그 당시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과열이 될 때 매수를 이미 막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에서는 매도를 하고.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그렇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오르막이 보이고 과열이 되고 있는 종목들을 항상 좋아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는 갈 거야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상승 종목들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흐름 2023년도 에코프로가 굉장히 과열이 됐을 때도 전반적인 수급들이 그랬어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묵직하게, 그 다음에 조용하게, 꾸준하게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만 열광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도 아니고, 제약주도 아니고, 지금은 반도체를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던가, 아니면은 뭐 CXL이라던가, 이런 이슈까지 막 더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열풍이 좀 불어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랑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과열이 되어 있는 업종 자체가 하나가 이제 과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좀 묵직한 매수 세력들은 새로운 섹터와 새로운 종목들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약주, 대장주 안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지금 인기와 과열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오늘처럼도 이렇게 하루하루 흔들리는 그런 장세 안에서 지금 메인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공간과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따져봤을 때 저는 당연히 뭐 후자를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제 의견들을 계속해서 좀 어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제약주들, 대장주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분위기를 확 지금 불붙일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소소한 이벤트인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제 뻥튀기처럼 부풀리는 그런 또 일정이 있죠. 자, 다음 화면. 이제 다음 주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8일부터 해가지고 일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제약주들한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연중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은 기업들은 나가서 이제 뭐 발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빅파마들이랑 이제 같이 컨택이 되고 하면서 대규모 이제 계약을 따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재작년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는 보통 이슈와 뉴스들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날에 굉장한 그 대규모 계약을 따내오면서 한 몇 거래일 만에 일주일 사이에 뭐 100%짜리 급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한가 이후에 급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이미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정에 맞춰서 뭐 소진되는 일정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을 따라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일정 자체도 제약주의 분위기를 바닥에서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뭐 연일 혹은 이제 1년, 2년 연속으로 하방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던 종목들의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 올리려면은 이 초반부에 들어가는 힘과 수급이 굉장히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좋은 일정이고 역할을 좀 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그 다음 넘겨주세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왔죠. 저도 요거를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같이 올려드려서 참고 종목들 보실 수 있게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발표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여기 이제 리스트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일정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주가 차트의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반영이 제법 좀 많이 됐고 최근에 이제 상승률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차트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모멘텀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급등을 하는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는 최근 좀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들 더해지고 대장주가 좋고 이런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약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게 자극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뭐 최근에 개별적인 이슈가 딱 하고 이제 나오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일정을 앞두고 발표 기업으로서 그거를 이제 더 흥행시킬 수 있는 빅파마의 연결고리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률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이유는 파이프라인 글로벌 잠재력을 입증했다. 뭐 그래서 뭐 요런 좋은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명분을 좀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종목이 급등을 하기 전에 만들 수 있는 명분들. 자, 그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저는 이제 뭐 좀 단발적인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참여하는 기업이라던가 이제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좀 동종 테마에 아까 포함되어 있었던 종목들을 봤었을 때 이렇게 좀 과열이 되고 이미 반응이 나온 종목들보다는 지금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 바닥에서 좀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큰 시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리스트에서 요거를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 DXN VX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기업이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상장의 역사가 길지 않은 기업이고 뭔가 좀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느낌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읽을 때는 DXN VX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이슈,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내포가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흐름을 좀 땡겨서 봤더니 혹시 이 차트가 좀 확대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DXVX의 주봉 차트, 일봉 차트 말고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횡보를 꽤 오래 했죠. 과거에는 하락 추세가 몇 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다가 여기 나오는 대량 거래량, 그러니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짱대 양봉과 윗꼬리가 달린 양봉을 한번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기준선을, 이 기준 양봉을 통해서 주가의 분위기가 하방에서 일단은 횡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횡보를 하는 와중에 하방에서는 방어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지속적으로 윗꼬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오죠. 이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 안에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윗꼬리가 한 번 나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저점을 지키면서 윗꼬리들이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하락 추세에서 보여줬었던 아니면 물려 있었던 이런 매물들을 내 것으로 돌리면서 소화를 해내는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몸통으로 돌파하는 돌파봉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정도 좀 가까워진 상황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써놨던 것처럼 이 종목은 단기 매매 관심주로 좀 제시를 충분하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명분이라고 해야겠죠. 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이제 뉴스 기사글로도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 DXN VX는 최근에 LG CNS를 통해 구글의 플랫폼 활용 및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데이터 플랫폼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즘에 열광을 하고 있는 구글 혹은 뭐 AI 의료 뭐 이쪽으로도 충분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차트에서 매집의 준비가 됐고 급등을 들어올릴 준비가 됐었을 때는 이런 뉴스들이 이제 명분이 되기도 하고 모멘텀이 돼서 급등의 사유로 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한번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주로 제시드리는 DXN VX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지금 그러니까 제약주의 순환매 차원에서 대장주들이 가니까 중소형 종목들은 짧게나마 순환매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뭐 급등하는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은 제약주들이 강한 수급들을 좀 많이 가져갔죠. CMG 제약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인데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의 이제 방송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저랑 이제 장중에 같이 소통을 하시는 분들께는 공개적으로 한번 제시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보다는 좀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위쪽으로 단기 매매를 노릴 만한 뭐 두 자리 10%가량의 수익률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술적 구간들이 충분히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참고를 하시고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우리가 이제 제약주를 좀 바라보고 제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좀 장황하게 했죠. 우리가 100% 이상의 수익, 그 다음에 제약주로는 1000%가 가능할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한다. 대세 시장이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제약주를 좀 묵직하고 크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시장을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3년도 12월에 FOMC가 있었고 그때부터 지수와 증시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증시의 뭐 그 수익을 잘 주는 종목들의 방향과 분위기들은 FOMC를 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항상 좀 매파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제 FOMC 연설을 듣고 기자회견을 듣고 해석하는 컨센서스 안에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금리 인상은 종결이 됐고 동결 혹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이 될지 6월 달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뭐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열광을 합니다. 기술주들도 많이 올라갔고요. 반도체 종목들도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제약주들이 대장주 위주로 해서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자,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금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제약주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주도 위아래 상방 하방 사이클이 길게 나오는데 항상 과거의 흐름들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이클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약주가 흥행할 수 있는 시기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붙는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제약주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경우들이 과거 사이클 안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약주들은 그러니까 실적을 직접 뽑기라기보다는 이제 뭐 R&D 투자라던가 기술 개발들 그 다음에 거기서 신약 개발을 통해서 대박을 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 기업들이 많기도 합니다. 적자 기업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막 유상증자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자금 조달에서 오는 문제점이 되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그런 수준에서는 뭐 R&D 투자 비용이라던가 이렇게 은행에서 그런 이유를 통해서 대출받는 뭐 이런 이제 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들이 제약주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하는 이 시기에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의 정책이 글로벌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었고 이 금리 차트의 고점이 잡히고 이제는 하방 사이클을 시작할 시기가 202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과거에 이 네모를 쳐드렸었던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특혜가 있었던 요 시기에 제약주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넘겨주세요. 제약 업종의 월봉 차트예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차트죠. 흥행을 했었던 이 시기에 네모 칸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하방으로 꼬꾸라지고 빠지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항상 강한 랠리를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주춤하거나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그 사이클을 다시 되돌리는 하방 추세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지금 분위기를 보았었을 때 금리의 정책 좀 맞닥뜨려지고 대장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제약주들이 앞으로 이런 사이클을 월봉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이 된 거예요.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 아까 제가 네모를 쳐드렸었던 금리 인하 시기 2014년부터 2016년도 금리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붙었었던 시기. 그때 흐름을 보면은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바닥에서 고점까지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6만 원에 있었던 주가가 60만 원을 넘어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 나왔었죠. 흔히 말하는 꿈의 수익률 1100%의 상승률이 이 시기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종목이었던 삼성제약도 같은 시기에 제약주들의 랠리가 많이 나왔었던 시기에도 월봉상의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종목도 단기간 안에 800%의 상승률을 월봉 차트에서 보여줬습니다.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제약주들은 금리가 인하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금리가 고금리이긴 해요. 근데 이제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닥부터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작년에 에코프로가 굉장히 잘 올라갔던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수익을 냈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막 뉴스 보고 희망 고문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게 왜냐면은 바닥에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타트를 끊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중간에서 타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러다가 이제 추세가 꺾이는 하방 추세가 나왔었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제약주들도 분명히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안 해놓고 상승이 시작되고 랠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탄다라고 하면은 매수하기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고 그러한 사이클들을, 그러한 흐름들을 저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저는 항상 봐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2024년도에 짧게 먹을 거 말고
굵게 먹을 거, 적어도 이제 100% 이상의 수익률을 도전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하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종목이 저는 중소형주 실적이 아예 안 뽑히고 막 유상증자 우려가 있는 그런 중소형주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대형주들의 장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도 100% 이상의 수익 종목을 준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방송에 오셔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돌파하는 시기들이 매집의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줬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충분히 좋은 모멘텀과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수혜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지금 매집의 흔적들이 보이고 돌파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정고점까지 우리가 기분 좋게 봤었을 때 한 100%가량의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방송에서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선물을 드릴 건데, 이 종목으로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레전드 종목이 되기를 기원을 하고 좋은 수익으로,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올라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급등주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수업 전에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던 이 셀트리온 다뤄주면서 제약 바이오주 수업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JP모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동하는 지금 자금 시장 분위기가 이 제약 바이오주에게 굉장히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제약 바이오주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듣고 오신 내용보다도 더 깊이 있는 내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전문가님들 얼굴이 보이시죠?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 타고 눌러오시면은 무료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또 이 무료 방송은요, 8시부터 바로 진행이 되니까 바로 이동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요. 내일장 한번 간단하게 예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조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을 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왜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그 좋은 종목을 무료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찾아오시는 분들께 충분히 의미 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잘 되는 좋은 종목을 준비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자료집들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회의 장이라고 합니다. 무료 방송 꼭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